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군의 헤르손 철수는 전술적으로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철수 작전을 전격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와 서구 미디어들은 젤렌스키가 대승을 거뒀고 러시아군이 지리멸렬에 패퇴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키예프가 좋아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러시아가 괜히 철수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력망을 마비시켰는데 비워준 헤르손이라고 온전할 리 없습니다. 전기도 식수도 없는 헤르손은 그야말로 함정이었습니다. 헤르손의 친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해방군이 진주했다고 잠시 좋아했지만 지금 단전, 단수, 추위,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유리고까지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괴됐습니다. 헤르손 주민들은 엄동설한 속 냉방에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입이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키예프 기차역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나와 모바일폰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까지 헤르손을 전격 방문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키예프 정권은 헤르손 주민들에게 철수를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헤르손 주민들이 철수를 원한다면서 정부가 그들을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적인 철수는 아니며 자발적인 철수를 할 경우 운송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레슈크는 니콜라예프도 사정이 비슷하다면서 주민들이 니콜라예프를 환승 지점으로 이용해 서부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부터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너럴 마로즈 동장군이 위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마찬가지지만 보급과 물자가 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아주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야전에서 전통난로 부르주이카로 몸을 녹이려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1년 전 폴란드와 인접한 서부 우크라이나의 접경도시 르보프입니다. 르보프나 키예프나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춥고 배고픈 일은 상사가 없습니다. 역시 러시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해주는 존재는 동장군입니다. 러시아어로는 게너럴 마로즈, 영어로는 제너럴 프로스트라고 합니다. 동장군이란 단어의 유래는 나폴레옹의 침략을 물리친 조국 전쟁입니다. 머리에 얼음서리를 쓰고 콧바람으로 한기를 내뿜으며 나폴레옹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는 옛날 사파시 보듯 러시아의 강추위는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눈 내린 설원을 터벅터벅 걸으며 패퇴하는 프랑스군의 당시 모습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처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러시아가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추위에 고전했던 것과 지금 상황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나토가 자주포,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지만 수량도 얼마 안 되고 전선에 도착하는 즉시 박살나고 있습니다. 대조국 전쟁 당시의 포스터입니다. 산타 복장을 한 붉은 군대 병사가 독일군이 모인 곳에 선물이라면서 포탄을 쏟아붓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추운 설원에 포탄을 퍼부으니 뜨거워하고 혼비백산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 이 역시 지금과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전선에 쏟아붓고 있는 마그네슘 열탄 포격입니다.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멋있어 보이지만 마그네슘은 모든 것을 스치는 즉시 태워버리는 가공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없는 야전에서 이제 러시아군은 마음대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리만에 요새화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맹폭하며 밀어내고 있습니다. 토스-1 진공폭파 탄두를 장착한 다연장 로켓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압도적 화력에 우크라이나군은 교전을 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원거리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러시아군에 그냥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골라 타격하는 러시아군의 공세에 일각에서는 인도적 재난을 야기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네오나치 키예프 정권은 지난 8년 동안 돈바스 주민들을 포격했습니다. 인프라가 아니라 유치원, 학교, 병원, 양로원 등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러시아군은 말도 안 되게 인도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돈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WHO의 유럽 담당국장 한스 클루게는 키예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겨울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생명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300만 명이 좀 더 따스한 곳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절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4,300만 인구 가운데 782만 명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이 782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이가 향한 행선지가 러시아입니다. 285만 명이나 됩니다. 2위가 148만 명을 받은 폴란드, 3위가 101만 명을 받은 독일, 그 다음으로 체크, 이태리, 스페인, 불가리아 등의 순입니다. 이 도표는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가 유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러시아의 선전이 아닙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에게 거처와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재정착을 정성스럽게 도왔습니다. 특히 극동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다시는 키예프를 쳐다보기도 싫다면서 러시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르손, 자포로제, 루간스크, 도네츠크가 러시아에 편입돼 국적이 바뀐 인구도 수백만에 이릅니다. 어리석게 네오나치를 믿고 헤르손에 남았던 사람들과 키예프의 젤렌스키 추종 인구만 불쌍하게 됐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사악한 러시아, 피해 굶주린 러시아군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러시아로 향한 우크라이나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선량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향한 곳은 러시아입니다. 그들은 반데라와 코자크 출신의 민족주의 봉건귀족 마제파보다는 대문호 푸시킨과 불멸의 장군 수보로프의 국가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인구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